아까 박종태 차장님께서 그 발표 말미에 저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 세션 다음 세션에 박상현 이사님께서 한 10분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데스크가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 좀 더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내해드리는 거 이전에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사례다 보니까는 조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해외 사례하고 이제 국내 사례로 나눴고요. 해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외 사례로 건축, 토목, 기계, 공장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저희 오토데스크의 이성호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이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 시간은 오토데스크 VR 솔루션을 활용해서 실제 고객이 프로젝트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해외 쪽 사례를 오토데스크 컨설팅 서비스가 구현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시간이 끝나면 이제 국내 사례로서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스틱메일을 활용한 어떤 간단한 사례를 직접 시연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VR 컨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컨설팅은 BRM 쪽이라든지 아니면 AC 쪽, 플래스 쪽 쓰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거쳐서 북미라든지 유럽, 아시아 쪽에 거쳐서 상당히 다양한 국가들의 빔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빔뿐만이 아니라 VR 쪽 관련돼서 특화된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쪽, 그리고 대형 공장이라든지 플랜트 같은 제조 쪽,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제 가상현실, 이 VR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AR 쪽의 컨설팅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VR과 AR, MR 여러 용어들을 접하셨고, 물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VR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생산물이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기 전에 미리 3차원의 어떤 세계를 가상으로 체험하고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거든요. 이 느낌이라는 건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데 사실상 대부분의 어떤 의사결정 이런 느낌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필하는 것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AR의 지금 가장 첨단의 어떤 매체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있죠.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VR처럼 이렇게 완전히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안경 형태로 블루글래스 같은 형태로 쓰고 실제 이제 환경에서 어떤 인공물을 같이 오버레이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VR보다 이게 장비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점점 보급화되고 대중화가 되면 가격적 포인트는 내려가겠지만 아직은 비싼데 그래도 한번 VR을 만들어 놓으면 이 컨텐츠를 조금만 가공을 하면 이런 패드나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쓸 것 같지는 않지만 패드나 모바일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AR의 가치는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VR과는 좀 다르게 더 라이트하지만 대규모로 이런 체험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토데스크 컨설팅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한 사례를 해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쪽에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프로젝트 혹은 대규모 상업용 복합 용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어떤 의미들을 좀 두어 번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설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쪽에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 시각화 툴로도 쓸 수가 있죠. 도면이나 투시도 이런 그 평면적 정보가 아닌 실제와 같은 3차원 모델, 3D 모델을 속을 자유로 이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매치도나 조감도 이런 거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지 내 어떤 조경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필러티 내 주차 공간 이런 느낌들을 실제와 같이 이제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처 승인을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바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 요청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가장 그 핵심적인 가치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계시고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설계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 요청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데 VR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면 시각화 툴인 맥스 그리고 VR 엔진 스틱레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 상품이나 아니면 호텔, 그 리조트의 분양 등에도 어떤 기본형에서 파생 가능한 많은 옵션들을 VR 콘텐츠로 구축해 놓으시면 사이버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을 유형화되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VR 소스는 여러분의 3D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VR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약간만 더 2차 가공을 하면 헤드마운트 이미지라든가 운용을 위해서 바깥에 체험장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성능이 좀 좋은 그런 PC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장비 없이도 모바일 기기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사무소라든가 전시회 등에서 프로젝트 팜플렛과 몇 대의 어떤 태블릿 기기만 갖추면 많은 고객분들에게 이런 체험들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상품 판매나 마케팅 툴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VR 엑스포에 참석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그 사무처의 코엑스에서 VR 엑스포를 하는데 그 VR이 이제 메디컬 쪽하고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쪽으로 세 개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보시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그 상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판매 용도로 VR을 이제 구현을 하고 실제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는 그 전문 그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관심 있으시면 그쪽 행사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게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분양, 특히 건설 관련돼서 분양이나 이런 쪽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BIM 기반의 어떤 협업 설계를 저희가 빔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의사소통을 비록 3D이긴 하지만 프로젝터라든가 지금 보시는 프로젝터라든가 아니면 그 대형 화면 TV를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3차원인데 평면화된 3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VR은 이게 아니라 이제 실제 같은 환경 속에 몰입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아니면 장비, 전기, HVAC, 그다음에 프로덕션과 같은 다양한 어떤 레이어들을 이제 온오프를 해가면서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첨단 공장이라든가 병원 이런 쪽의 디자인 조율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건물의 어떤 시스템, 대형 건물의 어떤 그 중요한 설비, 시설 관리도 VR 기술 응용으로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가능하죠. 앞서서 많이 보셨지만 그 VR 기술과 IoT 디바이스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가 통합이 되면 이 장비나 설비의 스펙을 직접 확인하거나 더 나아가서 기계적 가동 상태를 알기 위해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가야 되거나 아니면 컨트롤 센터에 있지 않아도 가상 환경 속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정기적인 매니지먼트라든가 메인티넌스가 필요한 공장이라든지 플랜트 같은 분야에 이런 기술들이 직접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과 많은 어떤 상업시설의 어떤 그
탈출 계획,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발생 시 비상 탈출 경로를 이제 계약한다라던가 아니면 그 메인터넌스 쪽에 플랜트나 어떤 기계실 쪽에 이런 쪽에 어떤 비상 그 탈출 경로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목적으로도 VR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비 배치라든가 아니면 구조물 등에 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쪽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툴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오토데스크 VR 솔루션의 차별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자면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3D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레빗이나 레빗수업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 파일이면 어떤 데이터라도 오토데스크 VR 솔루션을 통해서 VR 콘텐츠를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레빗 수업 관련돼서 그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레빗 수업에서 열리는 파일은 전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 레빗이나 인벤터뿐만 아니라 SP3D라든가 PDM이나 PDS 같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원본 소스들도 레빗 수업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작업을 거친 다음에 맥스와 스팀웨이로 가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 데이터와 연동된 시각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설계 변경에도 신속하게 VR 감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응용 분야는 사실은 지금 리스트업 해놓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병원이라든가 그런 쪽 프로젝트에서 실제 오퍼레이션 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실험물 등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 쪽 툴이 아니라 영업이나 마케팅 툴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토데스크의 어떤 여러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그 전문가 집단들이 그 VR, AR 컨설팅 전문가를 보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형 프로젝트이 됐건 아니면 뭐 아쿠아리움 됐건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됐건 대형 빌딩이 됐건 어떤 프로젝트이든 간에 거기에 그 알고 있는 어떤 전문가와 최고의 VR, AR 컨설팅 전문가들을 오토데스크 컨설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니즈라도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외 사례는 요거로 잠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성우 이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고요.